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비 그친 사이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BMW의 iX3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온라인 전용 모델이고 일반 전시장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 사고 싶다면 온라인 BMW 온라인 마켓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BMW의 5세대 e드라이브 통합 전기구동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후륜구동 286마력의 모터를 뒷차축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0kWh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았죠. 후륜구동으로 움직이는데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44km로 인증을 받았죠. 국내 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게 유럽에서는 440km로 인증을 받은 차입니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100km가 확 깎인 거죠. 그만큼 국내 인증 기준이 까다롭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주행 거리는 역시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배터리 환경에 최적화된 날씨에서는 훨씬 더 여유 있게 달릴 수 있어서 400km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한겨울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아진다라는 점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의 디자인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은 막혀 있죠. 막혀 있는 그릴에 패턴을 넣고 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키드니 그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분이 떨어져 있었죠. 이 부분이 이제 붙어 있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 블루 컬러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BMW의 전기차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죠. 여기에 보닛 끝에 BMW 엠블럼, 그리고 휠캡에도 블루 컬러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한눈에 저거 전기차구나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X3보다 73mm가 낮습니다. 그리고 후륜구동이죠. 그래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주행 질감 누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륜구동이 아니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전기차에서 사륜구동은 고성능의 의미가 있죠. 앞차축 뒷차축에 모두 모터를 사용해서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게 되니까 힘이 좀 더 그만큼 세지는데요. 굳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SUV를 그렇게 고성능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륜구동을 적용을 했고, 배터리를 바닥에 놓고 차체의 무게중심을 좀 더 낮춰서 충분한 주행 안정감 느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굳이 사륜구동이 아니어서 아쉬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전용 모델입니다. 이 차 전시장에서는 팔지 않고요. 온라인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판매 가격 7,590만원입니다. 또한 약간의 500만원 전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7천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비 옵니다. 인사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자, 본격적인 시승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운전석과 인테리어 보시죠. 시동 걸면 이 소리가 들리죠. BMW가 전기차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는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입니다. 어떻게 소리 괜찮습니까?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12.3인치입니다.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는 아이드라이브 모니터. 계기판 먼저 보시죠. 자,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로 불리는 계기판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움직이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안전거리 제어 장치와 어시스트 드라이빙, 이렇게 두 개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차간거리 가장 멀리고요. 자,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 주행보조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버튼들이고요. 오른쪽에 오디오 볼륨 버튼,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메뉴 버튼, 음성 명령, 전화 버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서브 브랜드들을 이렇게 서로 조합을 시키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차들을 만들어 가는 게 특히 BMW의 특징 아닐까 싶은데요. iX3, I 전기차, X SUV, 그리고 M 고성능, 이 모든 요소들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iX3의 모습을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이런 요소들이 서로 섞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차의 수준을, 차의 완성도를 좀 더 높게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RTTI 교통정보, 내곡동에 재해가 났고요. 평화로에 공사 중이고, 동부간선도로에 공사 중이고, 이런 부분들 알려주고, 내 목적지를 정해서 가면 진행 상황, 내가 가야 되는 길의 교통 상황도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 주행 정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행 데이터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디스플레이, 모터 분당 회전수, 그리고 냉각수 온도, 토크, 출력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너지 이동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에어컨을 틀면 주행 가능거리가 줄어듭니다. 14km. 자,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제스처 컨트롤이죠. 이렇게 볼륨을 올리고요. 다음 채널로 넘어가고, 채널로 돌아오고, 이런 그 제스처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충전 및 냉난방 시각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 충전과 예약 냉난방이 가능하다. 목표 충전량, 일상 주행을 위해 80%까지 충전하고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 100%까지 충전을 한다 라는 얘기죠. 보통 뭐 8, 90% 정도 충전하는 것을 권장하죠. 배터리 100% 충전하는 것보다는 10%, 20% 정도의 마진을 두고 배터리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 메이커들의 권장 사항입니다. 개인 어시스턴트의 음성, 호출어, 이게 안 돼 있어서 아까 대답을 안 했던 거죠. 안녕 BMW, 오늘 날씨 어때? 현재 계신 장소의 날씨입니다. 실내 온도 19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워요. 온도를 낮춥니다. 곧 있으면 더욱 시원해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온도도 낮춰줍니다. 여러가지 음성 명령으로 아주 다양한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음향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일 텐데요. 이거 하만 카돈 오디오의 고음질 누릴 수가 있고, 제스처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하면 음소거 재생 혹은 집으로 경로 안내 할까요? 터치패드로 손가락 글씨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회생제동을 단계를 미리 세팅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지능식,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주행 상황에 최적화된 회생제동의 효율을 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혹은 회생제동보다는 탄력주행으로 갈 수 있게 지능적으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회생제동에서 높음, 보통, 낮음, 그리고 지능식 4개의 회생제동 수준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 주행 모드에 따라서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이 작동을 하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강하게, 컴포트에서는 좀 약하게,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아예 소리가 안 들리게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아이고, 비가 또 엄청 옵니다. 자,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요. 내릴 때 핸드폰이 있으면 이제 알림을 활성화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어시스트, 안전 및 경고, 측면 충돌 경고 기능,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조향 간섭 하고요. 차선 변경 경고, 조향 간섭 하고, 주차 및 정렬, 주차 보조 장치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 통행 경고 기능, 파노라마 뷰, GPS 기판, PDC 음의 음량, 스티어링 휠 피드백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올라오는 정보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계기판도
운전자 어시스턴트 활성화 상태에서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뷰 보기, 속도, 환산됨, 컨트롤 디스플레이, 밝기, 끄기, 이렇게 모니터도 디스플레이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배터리 예열을 왜 하느냐? 충전을 할 때 배터리가 식어 있으면 충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배터리를 예열해 놓으면 충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애플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주요 기능들을 이렇게 앱으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불러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아래 보면 비상등 이 부분 지능형 안전 시스템 한 번에 켜고 끄는 건데요. 전체를 ON 하는 게 낫겠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냐 하면 정면 충돌 경고 기능, 측면 충돌 경고 기능,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차선 변경 경고 기능, 이렇게 조향 간섭하는 부분까지 한 번에 세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디비듀얼을 해서 어떤 것들은 작동하고 안 하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모든 부분들을 전체 ON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 공조장치, 그리고 에어컨, 좌석 열선 시트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오디오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iX3 이 차의 네이밍 이 부분에 아주 입체감 있게 들어와 있고요. 무선 충전 장치, USB 포트 2.0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거잭, 12V 시거잭 들어와 있죠. 두 개의 컵홀더. 가운데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고요. 디지털 키 카드 들어와 있네. 이런 카드를 통해서 이런 물리적인 키 대신에 디지털 카드로 차에 출입하고 시동을 걸고 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아이폰을 이용을 해서 5명까지 디지털 카드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공유를 할 때 엔진 속도를 제한해 놓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다양하게 편리하게 이 디지털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1열에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잡음을 잘 걸러주는, 그래서 실내를 좀 더 조용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적용되어 있고요. 자, 오디오는 하만카돈 서라운드 오디오 들어와 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실내를 아주 꽉 채우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키우면 소리도 소리지만 스피커의 울림이 몸으로 다가옵니다. 조용한 실내에서 좀 더 좋은 수준의 오디오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뒷좌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왔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있게 드나들고요. 손바닥 하나까지 추가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차창 원버튼으로 완전히 내려가네요. 차창이 완전히 개폐가 됩니다. 시원하게 차창 밖 풍경 즐길 수가 있을 테고요. 센터 터널 손바닥 한 3분의 2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습니다. 그 실내 공간을 어느 정도 제약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다 라는 걸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겠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어서요. 실내에서도 디지털 기기 충전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2개의 컵홀더.
그리고 가운데 시트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그러면 4대 2대 4로 뒷좌석 분리돼서 접을 수가 있을 테고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 510리터에서 최대 156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옆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시트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네요. 바짝 세우면 이렇게, 뒤로 누이면 이렇게 뒷시트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지붕에 선루프 아주 넓게 들어와 있어서 시원한 차창밖 풍경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폭우가 계속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붕에 맺혀 있는 이 물방울들도 상당히 낭만적으로 보이죠. 자, 뒷좌석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바람이 많이 불고요. 날씨는 좀 많이 흐렸죠. 전기차 홍수예요. 요즘 뭐 올해 들어서 부쩍 전기차 시승이 잦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BMW의 최신 전기차 타고 달려봅니다. BMW의 5세대 e드라이브 통합 구동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차축에 모터 하나를 적용해서 후륜 구동으로 움직이고요. 최고 출력 286마력의 힘을 내죠.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 통과하고 있는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적절히 걸러주고 또 남은 부분 전달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노면에서 올라온 소리가 유난히 좀 더 크게 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잡음이 없다면 상당히 조용한데요. 약간의 잡음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좀 더 크게 들린다 라는 얘기죠. 어쨌든 대체로 조용합니다. 80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44km로 인증을 받았죠. 유럽에서는 440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국내에서는 344km입니다. 100km나 깎인 거죠. 국내 인증 기준이 그만큼 까다롭다라는 얘기이겠죠. SUV죠. 차체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 노면의 충격에 따라서 차체가 약간씩 흔들리는 그런 느낌, 완전히 속일 수는 없죠. 대신에 좀 더 넓은 시야, 옆에 함께 달리는 세단들을 살짝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누릴 수가 있을 테고요. 주행 안정감 측면에서 사륜구동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전기자동차에서 사륜구동은 고성능의 의미를 갖습니다. 모터 두 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력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굳이 주행 안정감을 위해서 사륜구동을 택할 이유는 없겠다 싶은 게, 워낙에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행 안정감이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륜구동이면 금상첨화 더 좋겠으나 굳이 출력을 더 강하게 하면서 고성능을 하면서까지 사륜구동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라는 가장 무거운 부품이 차체 하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세단 대비,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주행 안정감이 훨씬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X3, 같은 바디 스타일을 갖고 있는 X3보다 무게중심이 73mm나 낮습니다. 앞뒤 무게 배분도 43대 57입니다. 50대 50에 가까운 무게 배분이죠. 앞뒤의 균형도 이상적으로 맞춰 놓았고요. 지금 8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아주 편안합니다. 더없이 조용하고요. 편안하고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지금 밖에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꽤 많이 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체크를 해보면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를 적용을 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자, 오른쪽으로 차로의 중앙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차로의 중앙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요. 중간에 스티어링 휠을 쥐라는 노란색 경고가 뜨는데요. 굳이 스티어링 휠을 쥐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만 갖다 대도 스티어링 휠을 쥔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은 차로를 4차로, 그리고 좌우의 차로까지 모두 3개의 차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달리는 차들은 또한 대형차, 트럭, 버스 같은 대형차와 일반 세단, SUV 같은 소형차를 구분해서 또 표시를 하죠.
좀 더 나은 발전된 형태의 주행보조 시스템들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속도를 잠깐 올려보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차선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중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 정도면 상당히 그 조향 보조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조향 보조라기보다는 조향을 스스로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은 운전자가 해야 되는 게 현 단계에서는 맞고요. 자, 주행 모드 몇 가지가 있죠.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에코프로에서 보시면 이렇게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도 큰 차이가 없죠. 진전이 없습니다. 가속 페달에 바로바로 반응한다 그런 느낌이 없죠. 약간 여유 있는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약간의 텐션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역시 그렇게 아주 민감하다라는 느낌은 받기 힘들고요. 다음 스포츠입니다. 툭, 오, 툭, 툭, 툭. 차체가 쑥쑥 나가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자, 잠깐 속도를 올려보죠.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 소리가 들리죠. 아주 빠른 속도까지 올라오니까 바람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속도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들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B 모드가 됩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회생제동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차의 속도가 쭉 떨어지죠. 에너지를 회수하는 겁니다. 완전 정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회생제동 시스템 몇 단계로 이제 미리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죠.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죠. 앞에는 245 45R20, 뒤에는 275 40R20 시리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큰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후륜구동에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쭉 가속을 하게 되면 아주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구동력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고회전까지 모터가 잘 대응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속할 일이 없죠. 그래서 중저속에서 고속에 이르기까지 아주 꾸준하게 속도를 끌어올리는 느낌 또한 전기차에서 맛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에 변속하는 데서 오는 거친 느낌 혹은 어떤 가속이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이 없죠. 일관된 가속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전기차가 자동차에는 제대로 어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저속에서는 좀 더 효율 면에서 전기자동차의 효율, 모터의 효율,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효율만 강조하는 건 아니죠. 또 고속 주행으로 따지자면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가 좀 더 강한 면모 보이게 마련입니다. 고속 주행을 하는데 큰 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한다면 엔진을 일단 고회전, 고RPM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필요하죠. 엔진, 밸브, 연료 분사, 배기, 터보, 이런 많은 기술들이 뒷받침돼서 고성능이 빛을 발하는데요. 전기자동차에서는 많은 기술들이 없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터 하나로 고회전까지 대응을 하면서 아주 편하게 고속주행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효율이나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기본적으로 우수하다라는 얘기죠. 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에는 좀 더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하고 좀 안전한 상태에서 제동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강하게 제동을 했죠.
제동이 강하게 들어가는 순간 비상등이 작동하고 안전띠가 몸을 딱 고정시켜 줍니다. 충돌에 대비하는 거죠. 차체 높이가 있어 앞이 꽤 많이 처박혀야지 정상인데 뭐 약간 숙여지는 부분 어쩔 수 없지만 생각보다는 덜 처박힌다. 비교적 안정감을 유지를 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체중을 실어서 제동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도 차는 충분히 잘 버텨주니까요. 위기의 순간에는 아주 과감한 제동을 하는 훈련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코너링 들어갑니다. 자, 후륜구동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고요. 배터리 바닥에 깔려 있죠. 그리고 20인치 타이어가 또 구동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속도가 제법 빠른데 약간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도 있죠. 그래도 균형을 잃지 않고 코너를 잘 타고 돌아 나갔습니다. 재미있고요. 상당히 차체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다이나믹한 느낌을 키우는 그런 반응입니다. 한계의 속도를 넘게 되면 오버스티어의 위험이 있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높아지면서 쫄깃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한계 속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메라 잠깐 띄워왔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네요. 자, 자동차로서 누려야 할 아주 많은 요소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죠. 요즘 뭐 연료비가 폭등하는 시절인데요. 전기차 소유주들은 그나마 좀 연료비 부담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연간 자동차 세금도 13만원 정도 고정되어 있고요. 좀 유지하기가 부담이 없습니다. 또 SUV죠.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SUV다. 특히 실내 공간 면에서 세단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실내 공간의 쓰임새 갖고 있죠. 전기차 특유의 주행 질감, 조용한 가운데서도 필요할 때 아주 고속 주행까지 호쾌하게 치고 달리는 그런 반응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기기에도 좋을 테고요. 또한 실생활 속에서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 얼마냐? 7,590만원입니다. 온라인샵에서만 판매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 오프라인 전시장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속 100km 도전해 봅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거리 측정해 볼 텐데요. 이 차 공차 중량 2210km입니다. 286마력이고요. 마력당 무게비 7.7kg가 됩니다. 약 7초 전후에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주파 시간은 6.8초입니다. 자, 실주행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요? 직접 GPS 계측기 달고 측정해 봅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 완전히 끕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주행 질감 유감없이 만날 수가 있고요. 가속과 동시에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죠. 그런 출력과 토크, 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커에서 밝힌 이 차의 제로백 타임 6.8초인데요. 과연 제가 직접 달려본 기록 얼마나 나왔는지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 공인복합 연비 kWh당 4.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개별 설정 초기화했습니다. 주행 모드 에코 프로로 갑니다. 자, 풍량은 2단계, 실내 온도 20도로 세팅을 했고요. 출발합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 137km, 교대역까지 55km 잡으면 132km 정도 남겠죠.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죠. 단위가 100km당 kWh 100km당 소비 전력으로 연비 표시가 되는군요. 자, 비는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고요. 바람도 오늘 제법 많이 붑니다. 바람 불면 주행저항, 공기의 저항이 그만큼 클 테고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어서 타이어의 주행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회생제동 시스템 이렇게 작동시키면 완전히 정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것같이 달려온 연비 100km당 19.0kWh 기록하고 있네요.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동작대교 남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갈 텐데요.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 100km당 17.0kWh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약 5km 도심주행 거쳐서 이제 교대역에 다 왔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 신호 막혔고요.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네, 최종 연비 100km당 17.4kWh 기록을 했네요. 공인복합 연비 대비 훨씬 우수한 연비죠. 공인복합 연비 kWh당 4.1km니까 말이죠. 자, 계기판 정보 좀 살펴보면 100km당 17.4kWh 연비고요. 43km/h 평균 속도입니다. 그리고 1시간 21분 17초 동안 55km 달려왔죠. 정확하게 55km 기록을 했습니다. 0.6kWh 회생제동 시스템 등을 통해서 회수한 에너지의 양인 거죠.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온 평균 연비 100km당 17.4kWh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BMW iX3 M 스포츠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그리고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BMW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 드라이빙 플레저어, 운전하는 즐거움 빼놓을 수 없는데요. 패들 시프트가 그런 운전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패들 시프트, 흔히 수동 변속을 위해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없죠. 그래서 수동 변속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근본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회생제동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수동 변속의 느낌을 살릴 수는 있죠. 또 많은 메르세데스 벤츠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그 수동 변속의 느낌을 살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운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BMW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미리 세팅해 놓게 하고 있죠. 그리고 회생제동 B모드를 따로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별도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아예 제거를 한 거죠. 물론 그 이유, 배경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BMW가 강조하는 운전하는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라도 패들 시프트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노출되어 있는 모니터입니다. 공간 구성을 잘 하면 이 노출되어 있는 모니터를 밑으로 내려서 매립할 수 있는, 안으로 완전히 매립할 수 있는 모니터로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센터페이시아 상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뭐 그렇게 크게 요긴하지 않은 버튼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이 부분들 다 인포메이션 모니터 안으로 집어넣고요. 이 모니터를 밑으로 센터페이시아에 내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노출되어 있는 모니터는 만에 하나 탑승객과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자동차의 설계, 특히 인테리어 설계에서는 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판단을 해야죠. 가급적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센터 터널이 제법 높게 솟아 있습니다. 전기차라고 한다면 좀 더 실내 공간을 여유 있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가능한 일인데요.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솟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생기는 불편함인 듯한데요. 빨리 하루속히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이런 공간의 불편함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천후 속의 시승이었습니다.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평소 같으면 시승을 포기할 법한 날씨였는데 그래도 iX3니까 재미있게 시승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BMW의 여러 요소들을 한데에 섞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 그래서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I, 전기차죠. 그리고 X, SUV의 모습을,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 브랜드의 고성능의 느낌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이 차의 어떤 그 수준,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84마력의 힘,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지만 또한 완모터, 그러니까 후륜에만 모터가 있는 후륜구동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고속주행까지 무난하게 해냄으로써 어떤 그 고성능의 느낌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고요. SUV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실내 공간, 그리고 주행의 효용성, 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갖추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의 효율과 고성능을 함께 만날 수가 있죠. 모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효율적인 면에서도 우수하고 성능, 고성능을 내기에도 훨씬 더 유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에서도 이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아주 높은 효율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작정하고 달리면 고속주행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쭉 내달리는 강한 어떤 그 고성능 SUV의 맛도 이 차에서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 가격 7,590만원, 여기에 약 500만원 전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독일산 중형 SUV, 중형 전기 SUV를 구매하기에는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쯤 가서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다 떨어졌을 때 구매보조금 없이도 나는 이 차를 사고 싶다라는 소비자들도 제법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